안녕하세요. 보통의 이야기 GPD입니다. 차청 입실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나요? 대청을 빌려 쓰다가 점점 안방까지 들어간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남에게 의지하다가 점차 그의 권리까지 침범하는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의 보통의 이야기는 이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보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55세로 30인 얼마 전 결혼한 아들과 29인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참에 결혼 비용으로 쓰라고 아들과 딸에게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돈을 나눠줬습니다. 금액은 여기에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 중심가의 전셋집 정도는 됩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과 딸을 내보내면서 조금 쓸쓸하면 어쩌지 하고 우려했지만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돈 주면서 아이들 내보내고 저희가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왔는데 둘이서만 산 게 언제적이었는지 감회가 새롭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남편도 며칠 전에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이사도 하고 작은 집으로 오고 아이들이 없으니 마치 신혼으로 돌아간 기분이라면서 너무 편하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옷을 신경 안 쓰고 거실에 누워 있어도 되고 설거지가 쌓여 있어도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즐겁게 설거지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약간 개인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둘 다 각자의 공간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저희 자신보다는 자식들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옛날에 남편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좋아했는데 아들 때문에 못하고 살다가 이제 본인 서재에서 열심히 배워서 쉬는 날 전날에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놉니다. 이제 눈치 보면서 챙겨야 할 어른도 적고 신경 쓸 아이들도 없으니 둘이서 너무 좋아요. 저는 흡연을 하는데 혹시나 아이들 신경에 거슬릴까봐 엄청 신경 썼는데 남편이 이사한 날에 미수가 오빠가 허락할 테니 오늘은 거실에서 편하게 담배 피우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날 이후로는 거실에서 흡연을 하지는 않지만요. 이렇게 둘이서 노는 것처럼 너무 좋은데 아들 부부가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온다고 하면 집도 치워야 하고 밥이라도 먹는다고 하면 밥도 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저나 남편은 둘 다 아직 일도 잘하고 있어서 지쳐서 퇴근하고 오면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자꾸 오니까 편히 쉬지를 못해요. 시어머니랑은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시어머니도 오시기 전날 늦어도 저녁 때에는 연락하셨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당일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저녁에 놀러 오겠다고 홍보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보 같은 제 아들놈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아들놈이 이렇게 해도 한동안 그냥 받아줬던 이유는 저희 부부가 처음에 아들 결혼에 대해 조금 반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딴에는 며느리의 부족함보다도 아들이 결혼에 대한 준비가 덜 된 것 같았고 며느리도 벌써 결혼하기에는 조금 어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임신으로 바로 5살 연상의 저희 남편과 결혼했는데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지만 너무 빨리 임신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저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낳아서 빨리 키우자 싶어 연년생을 낳았는데 제가 다시 재취업할 때 즈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도 꽤 따랐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제가 취업을 할 때쯤에는 남편도 돈을 잘 벌게 되어서 남편과 저, 베이비시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봐주게 되어서 지금은 저도 작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에 저희 부부가 결혼을 조금 미루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그게 반대처럼 느껴졌는지 며느리가 그때부터 자주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남편과 아들이 결국 언쟁을 높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4개월 정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저보고 아이를 키워달라고 하더군요. 제 며느리는 친정어머님이 안 계셔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겠죠.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 부부는 제가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집의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버는 돈 중 제 용돈 100만 원 빼고는 다 남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는 제가 100만 원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이 아들에게 이제 너도 가장이고 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너랑 너의 와이프가 나올 텐데 너희들 부부 아이는 너희 부부가 책임지라고 했더니 아들이 우리도 할머니들이 키워주고 엄마도 아버지도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도움을 주지 않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아들의 언쟁이 있었고 얼마 뒤에도 거의 들이닥치듯이 아들 부부가 또 저녁을 먹으러 오더니 갑자기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막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본인은 너무 남 같다고 본인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안 봐주신다고 그러냐며 막 우는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화도 조금은 났지만 아이도 가졌는데 울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일단 달래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남편한테 며칠 전에 따로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아들이 돌려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결론은 손주를 봐주던가 아님 베이비시터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웃으면서 아들한테는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키고 네 마누라는 네가 지켜라라고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내 마누라는 내가 잘 지킬 테니 걱정 말고 오빠만 믿어 그러면서 술 취해서 잠이 드는데 남편도 엄청 속상했나 봅니다. 보통 취해서 잠들 정도까지 술을 마시는 건 남편이 속상할 때만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베이비시터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합니다. 저는 아들, 딸 여태껏 잘 키웠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정말 정성껏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말대로 저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제가 일한다고 할 때 여자도 일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발전한다고 제가 일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셔서 아이들은 시어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할 때 저희 부부가 직접 집에서 모시고 케어했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분께서 케어해주시고 저녁 때는 저희 부부가 돌아가면서 케어했죠. 그런 건 보지 않고 아들 부부는 지금 당장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 속에서 갑자기 부화가 나네요. 보통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이런 건지 우리의 부부만 이런 건지 이제는 이런 것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얘네도 이런데 딸내미 결혼한다고 하면 딸내미도 이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얼굴 아는 사람들한테는 쪽팔려서 상담을 못 하겠네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보통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통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나오는 이메일이나 저희 보통의 이야기들 카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다이렉트 메시지로도 사연 신청을 받으니 언제든 편하게 놀러오세요. 댓글에도 링크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쁨, 슬픔, 행복들을 모두 함께 나누는 저는 보통의 이야기의 GPD였습니다.